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5강, 제3장, 인간과 하등동물의 정신능력 비교. 인간이 하등 형태로부터 유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들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을 지난 2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는 정신능력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흔적을 살펴볼 것입니다. 하등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기쁨과 고통, 행복과 슬픔을 느끼며 우리와 똑같은 감정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포유류는 공포를 느끼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근육이 떨리고 가슴이 뛰며 괄약근이 이완하고 털이 곤두섭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쉽게 흥분할 수 있으며 어떻게 감정을 나타내는지 알고 있습니다. 포유류의 정신능력은 인간과 본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오던 원한을 교묘하게 복수하는 한 개코 원숭이의 일화가 있습니다. 희망봉에서 어떤 장교가 한 개코 원숭이를 자주 괴롭혔습니다. 어느 일요일 퍼레이드를 벌이며 다가오는 장교를 본 그 개코 원숭이는 흙구덩이에 물을 붓고 진흙덩이를 만들어 던져서 많은 구경꾼들 앞에서 그를 웃음거리로 만들었고, 이후에도 그는 오랫동안 그 장교를 볼 때마다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사소한 일에서 일어나는 동물들의 모성애를 알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자기 새끼를 괴롭히는 파리를 정성스럽게 쫓아버립니다. 뒤보셀은 긴팔 원숭이 암컷이 흐르는 냇물에서 자기 새끼의 얼굴을 씻겨주는 것을 보았고, 브렘은 가두어 놓은 원숭이가 죽게 되자 어린 새끼를 잃은 암컷들은 몹시 슬퍼한 나머지 죽는 것도 있었고, 고아가 된 원숭이는 입양되어 다른 암수 원숭이들의 정성스러운 보호를 받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동물은 놀람과 호기심을 보입니다. 다윈이 살아있는 뱀을 종이봉투에 넣고 입구를 느슨하게 묶어 칸막이 한 방에 놓아두었을 때 원숭이 한 마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잠시 들여다보더니 순간 달아나 버렸습니다. 원숭이가 해롭지 않은 도마뱀이나 개구리에게 본능적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그들은 우리와 유사한 개념의 감정을 갖는 듯합니다. 모방의 원리는 인간에게서 강하게 나타나며 미개인에게 특히 강합니다. 새들은 부모와 다른 새들의 노랫소리를, 앵무새는 자주 듣는 소리를 흉내냅니다. 고양이는 살아있는 생쥐를 새끼들에게 가져다주며 어린 매는 죽은 쥐나 참새를 공중에서 떨어뜨려 새끼들에게 기민함과 거리감을 가르칩니다. 새끼들은 처음에 그것을 낚아채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살아있는 새를 잡아다 떨어뜨려 줍니다. 많은 동물의 부모들이 새끼를 교육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발전에 주의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은 없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바라보며 먹이가 나올 것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면 동물에게 분명 주의력이 있습니다. 사람과 장소에 대한 동물들의 기억력이 탁월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미스는 희망봉에서 개코 원숭이 한 마리와 헤어진 후 9개월 동안 한 번도 만나지 않았는데 다시 만나자 원숭이는 기뻐하며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상상력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특권 중의 하나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과거의 이미지와 개념을 결합시키고 그것으로 결과를 창조해냅니다. 꿈은 우리에게 상상력의 최고 개념을 제공합니다. 개, 고양이, 말, 심지어 새들이 꿈을 꾸는 것을 그들의 움직임과 내는 소리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상상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능력 중에서 이성이 최상위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동물들도 항상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듯합니다. 메비우스 교수는 수족관을 유리판으로 분리한 뒤 한쪽에 창꼬치 한 마리를, 건너편에 물고기를 넣었습니다. 창꼬치는 건너편의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유리판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였고 유리에 부딪혀 때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3달 동안 이런 행동을 계속했고 끝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 뒤 유리판 공격을 멈추었습니다. 그 후에는 유리판을 제거하고 고기를 넣어도 창꼬치는 처음부터 돌진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작은 물건을 던졌을 때 코끼리는 물체가 떨어진 곳보다 먼 쪽에 코로 바람을 내뿜어서 반사된 바람이 그 물건을 자기가 닿을 수 있는 곳으로 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웨스트로프는 곰 한 마리가 발로 물이 가까운 곳의 물에 수류를 일으켜 자기가 닿을 수 있는 곳으로 빵 조각이 오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랭거가 원숭이에게 계란 몇 개를 주었을 때 처음에 그들은 그것을 깨뜨려 많은 내용물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그들은 계란의 한쪽 끝을 딱딱한 물체에 부드럽게 두드린 후 손가락으로 껍질을 뜯어냈습니다. 이 모두는 이성의 작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추리 과정에 의하여 유도되었고 이것은 완전하지 않으나 동물들에게 이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만이 점진적인 진보를 할 수 있고 도구와 불을 사용하며 동물들은 추상력이 없다고 합니다.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하고 미적 감각이 있으며 신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 특히 영장류는 공통적으로 본능이 있습니다. 감각, 직관, 지각이 있으며 열정, 애정, 감정, 심지어 질투, 의심, 경쟁심, 감사하는 마음, 아량과 같은 복잡한 감정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놀람과 호기심을 보이며 모방, 주의력, 숙고, 선택, 기억, 상상, 관념의 연상, 추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더 빠르게 진보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말을 할 수 있고 자신이 획득한 지식을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물도 점진적으로 진보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동물 잡는 덫을 놓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린 동물이 나이 든 동물보다 덫에 훨씬 잘 걸린다는 것을 압니다. 한 장소에서 똑같은 덫으로 나이 든 동물을 여러 마리 잡는다거나 한 가지 약으로 그들 모두를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덫에 걸리거나 독약을 먹은 형제들이 죽는 것을 보고 주의해야 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전선이 설치되었을 때 많은 새들이 전선에 날아들다 부딪혀 죽습니다. 그러나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본 새들은 몇 년이 지나면 위험을 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주의력은 주로 유전된 습성이나 본능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부분적으로는 각 개체의 경험에 따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동물이 나이를 먹으며 점진적으로 진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의 진화에 대한 관점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동물들이 도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상태의 침팬지는 호두 같은 과일을 돌멩이로 부숩니다. 막대기로 상자 뚜껑을 열도록 훈련받은 한 원숭이는 후에 그것을 무거운 물체를 움직이는 지렛대로 사용했습니다. 길들인 코끼리가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파리떼를 쫓는데 이용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자연 상태의 코끼리에서도 관찰된 바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돌멩이와 막대기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동물원에서 이빨이 약한 원숭이 한 마리는 돌멩이를 이용하여 견과를 열고 그 돌멩이를 지푸라기 속에 숨겨 다른 원숭이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소유의 개념을 보게 됩니다. 이런 행동은 뼈를 물고 있는 개와 둥지를 지키려는 새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언어는 인간과 하등동물을 구별해주는 중요한 능력이지만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은 아닙니다.
파라과이의 꼬리감기 원숭이는 최소 6가지의 소리를 내는데 다른 원숭이들이 그것을 듣고 비슷한 감정을 보입니다. 개가 가축이 된 이후 4-5가지 다른 톤의 소리로 짖기를 배우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분절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뿐입니다. 그러나 앵무새와 여러 종류의 새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언어가 분절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 고유의 특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소리와 개념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무한하다는 점에서 인간은 하등동물과 다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도로 발달된 정신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는 배워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본능은 아닙니다. 새들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노래소리는 완전히 자랐을 때 부르는 노래의 기본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그들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으며 마침내 완벽하게 노래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계속적 사용과 발전이 정신 자체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분절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은 하등 형태로부터 발달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신 능력에 관한 내용 다음 장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